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더 신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인볼든 코리아 에디터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차나 바이크 하나쯤 가지고 다니면 비상시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물건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점프 스타터와 컴프레서 그리고 보조 배터리 기능까지 한꺼번에 다 갖추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배터리 방전됐을 때 또 타이어 공기가 빠졌을 때 번거롭게 긴급 출동 부르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게 해줄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두 개 제품을 놓고 테스트를 하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점프 스타터 기능과 컴프레서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그동안 따로따로 출시되다가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이 최근 1년 안팎으로 출시가 되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부분 판매 제품이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중국 업체 제품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선뜻 구매하기 꺼려지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로 유명한 미국 브랜드죠. 모피에서 만든 파워스테이션 Go Rugged with Compressor라는 제품과 국내 인터넷 쇼핑몰 제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가형 중국산 제품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가격 차이가 4배 정도 나는 제품들인데 과연 비싸고 이름 있는 제품이 더 좋은지 아니면 그냥 값싼 중국산을 사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 제품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일단 이 중국 제품 알리바바에서 구매했고요. 중국 OEM 제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사실 이 중국 업체에서 제품의 기획, 설계, 제조까지 다 하고 구매업체 측에 로고만 붙여주거나 포장만 해주는 사실상은 ODM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 순수 중국 기술력을 볼 수 있는 이런 제품이다 또 이렇게 말하면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후반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국내에서 판매하는 점프 스타터들도 거의 다 소싱해서 판매하는 ODM 제품, 중국에서 조립만 하는 게 아닌 이 찐 중국 제품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먼저 제품 구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빨리빨리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국 제품 가격은 42달러, 한국 돈으로 5만 원 조금 안 되고요. 파우치, 본체, 점프 케이블, 컴프레서용 노즐 3종, USB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이 본체를 보시면 공기압, 배터리 잔량, 그리고 모드 표시해주는 LCD 패널, 점프 케이블 연결 단자, 컴프레서 연결 단자, USB 충전 포트, LED 라이트 전구가 있습니다. 모피 제품 가격은 159.95달러, 중국 제품보다 4배 정도 비싸고요. 구성은 본체랑 파우치 안에 점프 케이블, 컴프레서 확장 튜브, 노즐 3종 2세트, USB 연결선, 110V 어댑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컬러 LCD 패널에는 배터리 잔량, 모드, 전압, 공기압 표시가 되고요. 그 밖에 충전 속도나 기타 사항은 영상 하단 설명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성능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압과 전류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전류와 전압이 왜 중요하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단순화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요새 백신도 맞고 아플 때 주사 많이 맞잖아요. 그 백신이 몸속에 들어가서 온몸으로 흘러가며 역할을 하려면 적정한 용량의 액체로 된 백신이 있어야겠죠. 몸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게끔 할 용량, 자 이게 보조 배터리 스펙에 나오는 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적정량의 백신이 주사기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그냥 주사만 꽂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힘을 줘서 눌러야 되잖아요. 이 압력이 보조 배터리 스펙에 나와 있는 전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전력과 전압이 필요한 건데 보통 12V 배터리 기준으로 완전히 충전되어 있는 상태면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전압 측정할 때 12.2에서 12.7V 사이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 수치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전력을 적당한 힘으로 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점프 스타터로 12에서 13V 사이의 전압이 공급되면 시동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류량 같은 경우는 이 엔진 배기량과 관련이 큰데 당연히 엔진 배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구되는 시동 전류량과 최대 전류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솔린 4000cc, 디젤 3000cc 차량까지는 최소 200A에서 최대 400A 정도면 시동이 걸리고요. 그것보다 더 큰 배기량, 가솔린 6000cc나 디젤 4000cc 차량 같은 경우는
최소 300A, 최대 600A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이 배터리 규격에 맞는 적당한 전력과 전압을 일정하게 공급해 줘야겠죠. 방출하는 전압이 너무 약하면 시동이 안 걸릴 거고, 전류가 반대로 너무 세면 배터리 손상이 일어나겠죠. 스펙상 전압은 두 제품 모두 12V입니다. 차량용 배터리는 보통 12V와 24V 두 가지인데 대부분 차량이 12V 배터리를 사용하고요. 24V는 2.5톤 트럭이나 대형 버스에서 사용하니까 웬만한 차량은 이 점프 스타터로 점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V용 점프 스타터도 있긴 한데 크기가 굉장히 크고 가격도 조금 더 나가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최대 전류는 이 모피가 200A, 600A, 중국 제품이 200A, 650A로 중국 제품이 조금 더 높습니다. 둘 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배터리 용량은 차이가 좀 있는데 모피는 15,000mAh, 중국 제품은 8,800mAh로 모피의 2분의 1이 조금 넘는 용량이네요. 아니 근데 이 가격도 4배나 비싸고 이름도 있는 브랜드 제품보다 뭐 배터리 용량 빼고는 이 중국산이 더 낫네요. 그나마 이 배터리 용량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점프 스타터 쓸만한 비상 상황이 솔직히 굉장히 많지는 않잖아요. 또 보조 배터리도 쓰면 또 뭐 얼마나 쓰겠어요. 아무튼 이거 좀 의아한데 일단 중국 거니까 의심부터 한번 하고 가장 중요한 전압과 전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여기 방전 차량을 한 대 준비했는데요. 14년식 카니발 차량이고 4기통 디젤 엔진 배기량은 2199cc입니다. 지금 완전 방전 상태고요. 일단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지금 완전히 방전된 차량이고요. 시동을 일단 한번 걸어 볼게요. 보시다시피 안 되죠. 완전히 방전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배터리 전압부터 한번 측정을 해 볼 건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이제 배터리가 작동하려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12.2에서 12.7V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측정을 한번 해 보면 보시다시피 8.14V 정도, 8.14에서 16 정도 나오는데, 자, 이 정도면 당연히 시동이 걸리지 않겠죠. 그럼 이제 중국 제품 한번 전압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부스터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요. 참고로 이제 이 부위 있죠, 이 케이블, 이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본체 자체가 전압을 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블이 증폭을 시켜줘서 전압을 쏴주는 거라고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결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요. 이 스펙상에 표기된 12V보다 많이 나와요. 일단 이제 많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 이상의 전압을 공급을 하면은 이게 배터리에 손상이 갈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일시적으로 전압을 흘려 보내주는 거라 배터리에 뭐 엄청나게 크게 무리가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제 불안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 주시겠어요? 안 되네요. 자, 아까 점프 스타트를 연결 안 했을 때는 아예 이제 시동이 걸리는 소리조차 안 나는데 지금은 조금 나긴 하는데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조치를 해주고요. 자, 시동 한번 걸어 주시겠어요? 이게 또 안 되네요. 자,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전류량이 충분히 안 올라가서 그런 문제 같은데, 혹시 몰라서 제가 지금 제 개인 차량에 쓰는 이 점프 케이블이 있는데 이 케이블을 바꿔서 한번 좀 시도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 번만 더 시도를 해볼 건데 이 제 개인 케이블을 가져와서 연결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이게 문제일 수 있으니까. 본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시동 한번 걸어 주시겠어요? 이제 잘 걸리네요, 이제.
자, 이 보셨듯이 처음 2번 시도 때는 시동이 안 걸렸었어요. 그래서 자, 이 케이블 혹시 이제 의심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 점프 스타터에 다른 케이블을 가져와서 시도를 했더니 이렇게 시동이 걸렸었죠. 그래서 이 전류량에서 확인할 수 있으셨듯이 자, 이 원래 구성품으로 딸려온 케이블의 전류량은 점프 스타트 시도를 할 때 전혀 올라가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 다른 케이블로 연결해서 점프 스타트 시도를 했을 때는 이 전류량이 한 250에서 300 사이로 올라가서 시동이 잘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 제품 같은 경우에 뽑기운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작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모피 제품 한번 이제 점프 스타트를 해볼 건데요. 이게 중국 제품 같은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었죠. 모피는 뭐 어떨지 한번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연결을 하니까 아까 저희가 그 클램프 미터로 측정을 했었죠. 8V 정도 나왔던 거 지금 여기도 현재 배터리 전압을 확인해 주는 표시가 측정돼서 뭐 이런 건 상당히 좀 편리한 것 같고요. 시동 한번 걸어 주시겠어요? 잘 걸리네요. 예. 이렇게 한번 보셨듯이 일단 전류량 같은 경우 둘 다 뭐 이제 250 안팎이 나왔는데요. 뭐 둘 다 유사하게 측정돼서 이 전력 공급 측면에서는 뭐 둘 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제품 스펙에 나와 있는 뭐 600A 안팎의 수치를 측정을 하려면 이제 뭐 전자부하기 같이 고가 장비로 측정을 해야 정확하게 뭐 이제 알아볼 수 있겠지만 일단 일반적인 차량 점프 스타트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600A 정도가 필요한 6000cc 정도 차량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그 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뭐 쉐보레 카마로, 또 뭐 벤틀리 컨티넨탈 GT, 뮬산 뭐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스펙상으로 이 제품들로 점프가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런 차들은 모험하지 마시고 비싼 차들인데 그냥 출장 부르세요. 그냥 방전된 일을 만들지 마세요. 자, 아무튼 중국 제품 같은 경우 이 전압이 조금 높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엄청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뭐 부스터 케이블 연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제품들 다 그렇듯이 뽑기운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컴프레서 기능을 비교를 해 볼 건데요. 공식 스펙은 모피가 100 psi, 중국 제품이 85 psi.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 뭐 사실 이건 공기 넣는 속도에 관련된 뭐 사항이라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자, 우리 민족 성격 급한 건 뭐 주지의 사실이니까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타이어 공기압 관련해서 생각보다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타이어 공기압이 뭐 낮거나 혹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이게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내 차의 가장 적정한 공기압이 무엇이냐? 자, 이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운전 성문 열어 보시면은 자, 그 밑에 자기 차에 맞는 적정 공기압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 공기압을 유지를 해 주시면 되고요. 뭐 TPMS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에 표시가 돼서 그렇게 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제 보통 공도 주행할 때는 뭐 적정 공기압의 뭐 80% 내외 정도면은 괜찮고요.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뭐 이제 90%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 연비도 내려가고 타이어 안정성도 있다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두 제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일단 중국 제품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중국 제품 같은 경우는 노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따로 해줘야 되고요. 차에 그 이제 고무 캡을 벗겨주시고 고정을 시키고 자, 그러면 현재 이 타이어의 공기압 수치가 여기 LCD에 표시가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넣고 싶은 공기압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니발 차량 같은 경우에는 35 psi가 적정 공기압이라고 하니까 자, 이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한번 켜 보시면 저희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네요. 그래도 근데 뭐 이게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이게 문제가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뭐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서 이거 밤중에 뭐 새벽이나 이럴 때 뭐 하실 일이 뭐 얼마나 있겠냐마는 그래도 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게 재질이 사실 굉장히 싸구려 플라스틱이라 그런지
이 안에 모터랑 이 플라스틱이랑 부딪히는 소리 이게 굉장히 좀 거슬리긴 합니다. 뭐 근데 큰 문제는 아니니까 뭐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모피 제품 컴프레서 한번 사용해 볼 건데 이게 괜찮은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캡을 열면 이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게 노즐을 연결할 필요 없어서 굉장히 편하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확장 노즐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짧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중국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LCD 창에 현재 타이어 공기압이 나옵니다. 35로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굉장히 빨리 올라가네요. 체감상 일단 중국 제품보다는 훨씬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음이 조금 있긴 한데 제가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중국 제품은 굉장히 좀 소리가 거슬리고 시끄러웠는데 이 경우도 물론 소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고 뭐 조금 더 부드러운 소음?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컴프레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모피 제품이 조금 굉장히 차이가 나게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야외에 한번 나와 봤는데요. 방금 타이어 공기압 측정할 때는 과연 두 제품의 어떤 뭐 차이랄까 이런 게 딱히 체감은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체감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 튜브에다가 각각 제품을 동시에 연결을 하고 동시에 이제 공기압을 넣어서 어떤 제품이 좀 더 빨리 공기를 채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중국 제품이 이겼습니다. 정확한 이제 뭐 몇 배 차이가 난다 뭐 그런 것들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체감상으로 중국계 아무튼 눈에 띄게 확실히 빠른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좀 미국 자존심 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자, 두 번째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과연 어느 제품이 승리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뭐 사실 비교가 의미가 없네요. 방금 보셨듯이 굉장히 의외로 중국 제품이 거의 뭐 2배 가량 빨리 충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었는데요. 뭐 이 속도가 꼭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어떤 똑같은 85psi로 놓고 충전을 했음에도 이 중국산이 좀 더 빨랐다. 이거는 조금 어쨌든 의아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선택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점프 스타터, 컴프레서, 보조 배터리 기능까지 한 대 다 갖춘 제품 두 가지 제가 미국 제품과 중국 제품을 비교해 봤는데요. 이 4배라는 가격 차이를 감안했을 때 조금 판단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 모피 제품 같은 경우 이 이름 있는 브랜드가 주는 신뢰감이 분명히 있고요. 점프 스타트 시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더 크고 USB 연결 포트도 2개다 보니까 차박이나 캠핑, 뭐 낚시 같은 활동할 때 보조 배터리로 활용하기도 편하고요. 컴프레서 노즐을 따로 연결할 필요도 없는 점도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뭐 아까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뭐 디자인 같은 경우도 보면 모피가 훨씬 낫긴 해요. 확실히 뭐 감성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감성이 무슨 소용이야. 이 중국 제품 같은 경우 부스터 케이블 불량 문제도 있고 뭐 마감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저렴한 느낌이 있긴 해요. 전압도 생각보다 높게 나왔고요. 근데 뭐 성능 면에서는 사실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컴프레서 공기압이 조금 낮은 것도 있는데 뭐 그래봤자 큰 차이도 아니고 사실 중국 기술력이 이제는 마냥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뭐 중국이 잘해서 그랬다 이런 것보다는 뭐 중국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뭐 강요, 강탈 이런 방식으로 기술 이전이나 혹은 기술 도용으로 성장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조와 조립만 하는 OEM에서 ODM 제품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뭐 샤오미나 레노버 같이 유명한 브랜드도 많아지는 걸 보면 마냥 무시할 게 못 된다는 거죠. 이 점프 스타터 같이 생활 필수품이 아니고 뭐 독과점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제품군 아니면 갤럭시 A10 같이 보급형 제품 같은 경우는 굳이 비싼 개발비 들이지 않고 원청 업체에서 ODM 방식으로 들여와서 소싱해서 파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런 제품군은 가성비가 좋은 걸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에서 소싱해서 KC 인증받고 판매하는 이 점프스타터 제품 구매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반면에 모피 제품 같이 검증받은 유명 브랜드 제품은 뭐 안정감이나 편리성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무튼 무엇을 구매하시더라도 차량 방전되고 타이어 공기 빠져서 난처한 상황 없도록 차에 하나쯤은 구비하시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금방 날이 추워질 건데 그러면 또 타이어 방전이나 타이어 공기압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